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부도의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기가 걸려 있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한 영화였습니다. 뭐 영화 자체가 뭐 엄청 나쁘다거나 뭐 등장하는 배우가 불쾌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냥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 93년도 당시 93년도래. 97년도. 97년도 그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나라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 TV 화면이 아직까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영화 속에도 등장하지만 뭐 줄 부도 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그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라서 어느 곳에서 이제 또 그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제가 악수를 거절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방진 자식이네요. 근데 경호원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네.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IMF 자체가 저희한테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그걸 겪었던 세대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뭐 이 경제적인 뭐 사회에서 지금 느끼는 어려움 이런 거에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점을 다룬 영화다 보니까 그냥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뒤쪽에 오늘 문화의 날이라고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서 학생들이 많이 봤는데 그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똑같이 느낄까 아니면 그냥 에이 뭐야 옛날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감상해졌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대우 다니셨는데 네. 대우 부도 맞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뭐 그땐 정말 난리 났죠. 그렇죠.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IMF를 겪었던 시대를 기록한 영화가 사실 있을 법도 한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전 국민이 힘들어했고 아파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제 손대기 힘들었던 소재가 아니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어쨌든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이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왜 지금껏 IMF를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IMF를 그리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 좀 느꼈던 영화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정크가 또 말했던 것처럼 저도 네네. 좀 감정을 동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교 앞에서 투신 자살하신 분 네네네. 그거 보면서 눈물 한 번 쏟을 뻔했거든요. 다행히 감기가 걸려갖고 울진 않았어요. 감기 걸린 거랑 울음의 상관관계는 정신이 몽롱해갖고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가 뭐 그런 장면 이런 장면 네. 좀 추억 아니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국가부도의 날 어떤 영화인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 그 시점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국가 부도를 막으려는 이제 그 김혜수 씨 그리고 이 기회를 역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아인 씨 그리고 이때 아픔을 그대로 받게 되는 허준호 씨 뭐 그리고 뭐 또 한 명 추가하자고 하면은 이 기회에 나라의 판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는 조우진 씨까지 뭐 이렇게 뭐 무능한 정부와 혜택을 받는 대기업 뭐 여러 가지 시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되게 다양하게 구성하게 되고 이런 다채로움과 뭐 여러 톱스타들이 하는 연기는 뭐 매우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배우들이 조금 뭐 연기 변신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기로 이렇게 장기자랑하듯이 보여준 거라서 사실 뭐 그게 나쁠 수가 없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 또 이제 그 뱅상카셀과 이제 김혜수 씨의 기싸움이나 유아인 씨가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게 인상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뭐 이 영화에서 가장 베스트 씬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 다루는 장치가 딱 요 정도예요. 딱 요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진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인공들이 고군분투할수록 그냥 힘이 빠지는 영화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영화 안에 또 이제 뭐 조금 허구를 넣어서라도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요.
많이 그 부분이 허술해서 배우들이 뭐 열심히 연기로 자웅을 가리고 뭐 그러고 있지만 그냥 캐릭터는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냥 귀속될 뿐 큰 반전도 결과도 없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축을 가지고 간 김혜수 씨의 그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되게 허탈함만 밀려오는 뭐 결과물이 나오고 그 유아인 씨가 만들어낸 파트에서는 뭐 그냥 좀 작은 놀라움, 그리고 허준호 씨 파트에서 만들어낸 이 작은 신파가 모여서 계속 그냥 고만고만한 형상으로 굴러간다 뭐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소재에 비해서 좀 더 이게 극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1987은 보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뭔가 뜨겁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 영화는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좀 더 점점 냉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IMF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실패한 역사라 그런 게 아닐까, 뭐 아니면은 이 영화 그런 감정을 야기시키는 부분을 아예 빼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근데 이 시기를 살아온, 그리고 이 시기를 궁금해할 것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들 봤으면 하는 영화이긴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일단 네. 김혜수 씨, 유아인 씨, 허준호 씨, 조우진 씨, 그리고 뱅상카셀까지 나오다 보니까 연기는 뭐 말할 게 없죠. 네.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 그다음 역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각계각층에서 보는 시각을 캐릭터로 담아내서 공감대 형성에서도 만족할 만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재는 IMF예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엄청난 경제 재난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로서는 실패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보니까 밋밋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승승승결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김혜수 씨가 맡은 한시연 역할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직시하려고 하는데 재정국 차관과 설전을 벌이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역사가 스포일러거든요. 영화 안에서 한시연은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시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긴장감을 보이려고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나와 있는데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암만 애써봐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에 편승할 뿐인 거거든요, 캐릭터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봤던 뭐 스포트라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안 좋은 불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무언가 행위로 그 빛을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다 져요. 네, 이거는 그게 없죠. 네. 그래서 응원을 하기도 뭐해요. 예, 막 여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만 또 표현해버리고 끝나니까 네. 도대체가 뭔가 뭐 복수라는 것은 없나 막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윤정학도 위기라는 게 사실 없었는데 그 유아인 씨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IMF가 일단 미리 일어날 거를 알았고, 윤정학은 시작부터 위기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네. 투자도 잘 되고 달러도 손쉽게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래서 위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긴장감도 없었고, 뭐 둘은 그렇다 쳐더라도 이제 시민들을 대변하는 갑수까지 긴장감을 상실해버려요. 갑수의 플롯은 어떻게 보면 한시연 플롯의 하위 플롯이거든요. 이제 한시연과 재정국 차관의 대화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갑수에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한시연이 대화를 함으로써 스포일러가 사실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수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갑수의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네.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다 착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분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죄가 없고 국민들은 이렇게 다들 정으로서 따뜻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여기서 사실 이건 스포일러입니다만 듣기 싫으신 분은 여기서 끄시면 돼요. 김혜수 씨랑 허준호 씨랑 남매였다라는 사실이 네. 갑자기 깝죽튀하잖아요. 네. 거기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니 나라에 그렇게 큰 위기를 알리려고 했던 사람이 가족들, 자기 특히, 가족도 못 챙겨. 예, 오빠가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최소한 오빠 어음 쓰지 마 이 정도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해줬다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시대적인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자기들도 그렇게 위기감이라고 못 느꼈고 자기 집에도 못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게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적으로 이게 보여줬을 때는 진짜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것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 유아인 씨가 계속 그 말해요. 나 안 속을 거야. 난 절대 안 속아. 막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백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찾아봤는데 있었는데 아, 있어요? 삭제를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잘렸구나. 뭐 어쨌든간 이 영화 전체적으로 그때의 아픈 사건을 건조하게 보여주고 냉정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긴장감이 없어지고 어쩌면 더 비현실적이게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매번 말했던 신파 있잖아요. 네. 신파가 차라리 이 영화에는 조금이라도 갑수에게만은 통용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어야만 어쨌든 공감대를 더 불러일으키고 그 영화적으로서 어떤 긴장감 조성을 갖고 있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 영화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뭔가 줄 교산나는 상황에서 진짜 하다가 이게 뭐팍 받는 뭐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망했어. 망했네. 아 어쩌지? 리더파에 납품이 안 된다고? 그랬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좀 가니까 너무 담담했던 거죠. 자, 국가부도의 날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 것이면 확실히 훈계하시고 울릴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더더욱 흔들어 주시고 극적일 거였으면 더 화끈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별점은 3점 드리겠습니다. 아하. 저는 사실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국가부도의 무딘 날. 좀 날이 좀 바짝 섰어야 되는데 좀 무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3.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네요. 그런 걸로 이렇게 즐거워요. 되게 즐거워서 방금. 아니 진짜 우리가 아픈 시대를 겪었던 만큼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나주길 바랬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조심스럽게 하려고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그 은연히 깔았던 메시지 있잖아요. 왜 재벌들이 나라가 빚을 졌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더 강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유아인 씨 플롯을 키워서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놈은 뭘 해든 번다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가다가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일말의 죄책감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다루셨던가 뭔가 이렇게 줄기를 하나로 좀 그러니까 쳐낼 부분은 쳐내야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허준호 씨는 진짜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연기 잘하죠. 근데 저희가 영화 볼 때 이제 앞에 이제 할머님하고 할아버님이 영화 보러 오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그 TV 드라마 보시면서 아유 저 친구는 누구랑 결혼했었는데 이러고 저 얘기하시고 저기 그때 그 대통령 때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관객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괜찮게 계시다가 이거 설날 때 개봉하면은 진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서 그냥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제 힘들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만큼 그 공감대를 많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도 이 영화 꼭 보시고요. 또 10대 분들은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한번 알려면 이 영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끝나고 가면서 핫산 얘기만 하지 말고요. 네, 그래요. 네, 이래라 핫산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핫산이 왜 혼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